저는 병원은 왜 프로세스 마이닝을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커맨드 센터장 이미연입니다. 저는 오늘 의료 서비스에 관련된 데이터의 현황과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 데이터 분석을 사용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료 서비스 데이터 현황을 말씀드리려면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현역 의사고요. 동시에 저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의 기획실장과 커맨드 센터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료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제 개인적인 이유는 좀 간단한데요. 저나 제 가족이 저희 병원을 찾았을 때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았습니다. CS적인 입장에서도 더 접근을 해보고 QI 측면에서도 접근해보고 심지어는 경영기획하는 기획실장을 하면서도 많은 노력을 해보았는데 이런 전통적인 방식으로 의료 서비스가 제가 바라는 만큼 개선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년 전부터는 제가 커맨드 센터라는 조직을 결성을 해서 지금 센터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제가 익숙한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을 말씀드리면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인접한 4개 시 105만 인구의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이자 권역의료센터를 응급의료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다 보니 저희 병원에 1년에 응급실에 오는 환자만 7만 명이 넘고 외래 진료, 즉 걸어 들어와서 진료 보고 집에 가시는 그런 진료 패턴을 81만 건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의료진을 포함한 정말 시설, 설비, 청소 다 해서 전 직원이 1,800명입니다. 이게 정말 많지 않은 숫자인 게 미국에 있는 의료진들이 이 숫자를 보면 너희 저기 실수로 뒤에 숫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진료량 대비 인력이 적은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병원,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라는 것이 정말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환자를 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형 병원에 가면 늘 마주치는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환자 많고요. 의료진 바쁜 거 잘 알겠습니다. 저기 저보다 더 응급한 환자가 와서 저의 응급진료 밀리는 거 제가 의사로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런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서 병원을 왔는데 왜 이렇게 가라는 곳은 많고 가는 곳마다 다 기다려야 되고 그래서 막상 의사 간호사에게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듣거나 질문할 기회라는 거는 극히 짧은데 이 진료를 보기 위해 내가 휴가까지 내고 이 진료를 보러 병원에 왔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이렇게 안 좋은 서비스가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병원 외에 몇 가지나 있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보면 병원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기존에 해왔던 일들이 굉장히 억울함을 표시하게 됩니다. 실제 저희 기획팀에서 작년 초에 외래 환자가 정말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날에 저는 데이터를 막 수집합니다. 주차장, 체열실, 수납, 그리고 진료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환자가 와서 의자조차 없어 서 있고 몇 분을 기다려야 체열을 완수할 수 있겠는가 이런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저 데이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인력과 놀라운 수기 작업이 동반되었는지를 보시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병원이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데이터를 뽑아주셨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해서 탁 막힙니다. 뭐 몇 시간 다 많이 기다리시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좋다. 그럼 여기가 제일 문제인 것 같으니 우리 여기를 병목을 풀어보자. 그러면은 이런 프로세스를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우리의 현실을 나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려면 이걸 또 해야 됩니다. 어쩌다 몇 년에 한 번은 해볼 법도 한데 이걸 3개월 있다 하라 그러면 아마 다사표를 내고 나갈 것 같습니다. 이래서 진료를 이제 저희가 더 데이터 기반으로 서비스 개선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쯤 되니 제가 정말 속이 탑니다. 병원이라는 곳에서는 정말 많은 데이터가 발생하고 수집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임상 빅데이터라고 표현한
이 약을 썼더니 이 병이 잘 낫는다. 이런 데이터 굉장히 중요하죠. 의료 빅데이터 막 모으고 있고 연구 열심히 해서 치료를 더 잘하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또 경영 데이터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몇 명의 환자가 와서 몇 명이 수술을 했고 무슨 검사를 해서 수익이 얼마 발생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연이라는 환자 한 명이 와서 이 병이 잘 치료가 됐다라는 의료적인 사실, 이미연이라는 환자가 와서 진료를 받으면서 병원에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다라는 경영 데이터에는 들어있지 않은 내용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서비스를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겨우 5분 설명을 들으려고 주차장에 차 세울 곳이 없어 뱅뱅 돌기부터 시작해서 수납을 하기 위해 30분 동안 번호표를 들고 서 있다가 의사를 2분 보고 집에 왔는지, 아니면 병원에서 정말 착착 진행되는 서비스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나? 라는 생각과 함께 15분 동안 의사에게 질문을 다 하고 나왔는지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는 그동안 제대로 모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존재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이루어지나 보다 라고 추측할 수 있는 데이터들은 도무지 분석할 수 없는 형태로 여러 가지 시스템에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의료 서비스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대하고 바라고 꼭 하고 싶은 것은 의료 서비스를 데이터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첫 단계에는 지금 의료진들이 굉장히 단순 반복 업무를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덜어서 단순 반복 업무할 시간을 줄이는 대신 거기서 확보한 시간으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서비스, 환자에게 직접 응대하고 진료에 대해서 더 설명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장에서의 프로세스 개선이 첫 단계일 것인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개선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은 데이터라는 것은 저희가 현장에 바로 적용하고 개선하는 데 쓸 수 있는 형태로 분석해서 현장에 다시 피드백을 드리고 개선하고 싶은 그것이 저의 희망인데, 이 세 번째 단계에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 와서 진료를 보고 나가는 과정에는 예약하는 단계, 주차, 수납, 체혈, 의사 얼굴 보고 처방 받고 설명 듣고 집에 가는 굉장히 많은 단계가 있는데, 저희는 그 각각의 단계에 가능한 단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고민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구축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외래 부서에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는데요. 상단에 보시는 것은 저희가 어떤 진료과에 가면 제가 정말 병원에 왔습니다라고 알려야 됩니다. 그걸 저 왔어요를 알려주는 키오스크가 도입이 됐고, 또 키 체중을 재거나 혈압을 재면 저 혈압이 얼만데요 라고 알리는 것을 직접 전산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에게 연결해주는 그런 장비도 들어왔습니다. 또 저 왔는데요 라고 환자가 알렸을 때 간호사에게 저 사람이 왔단다, 이거 하나 알려주려고 장비를 드린다는 건 너무 낭비이지 않겠습니까? 환자가 왔다라는 시그널을 주었을 때 이 환자가 진료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되는 수많은 것들, 혈액검사 결과 보고 진료 보기로 했는데 혈액검사를 했나? 결과는 나왔나? 혈압은 쟀네. 근데 값이 얼마구나. 이런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을 자동으로 연계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 준비해주는 프로그램 개선도 여러 건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저 모든 장비와 저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셋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었고, 저희 의료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클리니컬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런 환자들의 그 진료 흐름을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을 구축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통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저 사업을 작년에 시행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저 재료 준비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사실 프로세스 마이닝을 충분히 저희가 사용해 보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겨우 한두 달 정도 저희가 이걸 이렇게 사용해 볼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여드릴 내용이 이후로 이렇게 많네요. 송 교수님, 내년에도 혹시 저를 불러주시면 정말 좋은 사례를 갖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외래 프로세스 분석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가운데 표는 저희 병원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오후별로 각 진료과의 환자가 도대체 어떻게 분포하는가입니다. 제가 저걸 보고 좀 놀랐던 것은 제가 기획실장입니다. 경영 지표를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인데요. 제가 저희 병원 월요일에 환자 제일 많다 잘 알고 있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보니 오히려 화요일 오전에 월요일보다 환자가 더 많더라라는 거는 요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아, 밀집도 해소하려면 월요일뿐만 아니라 화요일도 잘 봐야겠네 라는 인사이트와 함께 모든 진료과가 공통적인 패턴을 보여주는 오른쪽 표가 보이실 건데 저건 시간별 환자 분포입니다. 도대체 9시에서 11시에 환자는 왜 이렇게 많을까요? 저 이분 디스트리뷰션이 얼마나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중요한지 정말 다들 잘 아실 텐데 이걸 보면 병원 진짜 비효율적인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패턴을 보다 보면 진료량이 많으면서도 저희가 원치 않는 막 몰리는 요일에 특히 몰리는 시간에 유난히 환자를 많이 보는 진료과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럼 기획실장으로서 약간 저 지금 저 화요일 날 보시는 저 교수님 금요일로 옮겨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과 환자들도 덜 밀리겠지만 관련된 주차, 수납, 엑스레이, 심전도, 혈액검 사실 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옮겨주시면 안 될까라는 유혹을 느낍니다.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이걸 이렇게 했다가 진짜 많은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 진료과를 보는 교수님과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에 봐야 되는 두 과 동시 진료해야 되는 환자가 많은 진료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과도 같이 옮길까요? 저 교수님을 보조할 간호 인력 배치와 진료실을 어떻게 분배할까요? 심지어 수술하시는 교수님이면 저 교수님 수술 일자를 바꾸셔야 되는데 그러면 수술실 전체의 요일을 다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를 악물고 저렇게 하는 것이 병원을 위한 길입니다 라고 옮겼는데 이게 정말 좋아졌을까요? 그 수많은 고통을 수반하고 과감하게 프로세스를 바꿨는데 저희 병원이 정말 나아졌을까요? 정말 측정할 수가 없으면 이걸 왜 했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저희는 이러한 디시전을 할 때에 시뮬레이션 기능 그리고 최적화 정말 필요합니다.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뭔가 정말 이 교수님과 결단을 내려서 요일을 옮겨주셨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이 실제로 개선되었다라는 것을 정량적으로 보여드리는 데 프로세스 마이닝을 사용하고 싶습니다. 좀 작은 문제로 돌아가 봅니다. 제가 아까 외래 진료과에 저 왔어요 라는 키오스크를 설치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걸 사용하고 나니 저희 의료원에는 5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문의가 들어옵니다. 우리도 키오스크 드릴까 하는데 어때요? 자, 그러면 저희가 키오스크를 드리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먼저 병원에서 원하는 형태의 키오스크가 기성품 중에 없었습니다. 키오스크 디자인 바꾸는데 6차 디자인으로 선정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병원에 35대의 키오스크를 놔야 했습니다. 투입된 자본이 상당했겠죠. 환자분들이 저 키오스크를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저 키오스크를 넣을 때에는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제일 먼저 묻게 만들었습니다. 주민번호를 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병원의 환자번호 바코드를 이용하면 쉽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종이로 된 영수증에 있는 모든 바코드, 모바일 환자 카드, 실물 환자 카드에 바코드를 삽입하는 작업을 해야 했고 병원에서는 15분에 한 번씩 키오스크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동영상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여기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뭐가 좋아졌나? 생각보다 좀 놀란 것은 저희 병원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고령 환자분들이 좀 많은 편이신데도 불구하고 외래 환자의 70%가 키오스크를 이용해서 저희가 왔습니다라고 도착 알림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진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단순하게 저 왔는데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서 5분, 10분 간호사를 만나려고 서 있는 환자분들이 줄었기 때문에 그 응대할 시간에 다른 일, 좀 가치 있는 일, 설명 같은 걸 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제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 마치 식당에 갔는데 서빙 안 해주고 이제 키오스크에서 셀프로 주문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요. 또 어르신들이실수록 이 병원 아주 못 쓰겠다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100% 사용료로 확보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90, 80 먹으신 어르신들께 저 가서 저거 찍으세요라고 그건 서비스가 아니죠. 저희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쉽게 이걸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을 키오스크로 유도를 함으로써 우리 의료진은
고령 환자분들께 좀 더 적합한 사람 대 사람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개선하고자 하는 건데 그건 저희 입장인 거고 이 환자분이 힘겹게 나의 바코드를 찾아서 꼭 찍어야 되겠는가? 사실은 저희가 홍보 동영상에 키오스크를 이용하시면 대기 시간이 줄어듭니다 라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진짜일까요? 그래서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진짜입니다. 저희가 이제 도착을 했을 때 키오스크에서 도착 알림하시는 환자하고 간호사실에 가서 저 왔어요 라고 하시는 환자분은 의사를 만나러 진료실 문에 들어갈 때까지의 시간이 3분 단축됩니다. 여기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은 저 간호사실에 저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 한 3명 정도의 환자가 설명, 예약 여러 가지 이유로 줄을 서 있기 때문이죠.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이외에 측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생각하면 키오스크를 이용했을 때 저기서 대기하는 시간이 최소 7, 8분에서 10분은 단축됐을 것 같습니다. 10분 단축해서 뭐에 쓰려고 하느냐? 제가 주차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저희가 예약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지만 아픈 게 뭐 예약하고 아프진 않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너무 아픕니다. 동네 의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고 빨리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이미 예약한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을 언제 봐드려야 될까를 잘 보고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봐드리게 되는데 막 아파요 하고 오신 분한테 많이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얼마를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해보니 예약하지 않고 오신 환자분 중에 그래도 60%는 1시간 내에 의사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환자분들 90%가 언제 의사를 볼 수 있느냐 하면은 3시간까지도 늘어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진료과별, 의사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환자분 너무 아프실 텐데 그래도 1시간에서 2시간 기다리셔야 의사 볼 수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를 한 번 더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사실 진료과 하나하나를 좀 뜯어봐야 됩니다. 저희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진료과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저희 병원 뇌신경센터 외래인데요. 그 왼쪽 위에 쪽에 있는 사진이 잘 안 보이실 테지만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서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사진을 보면 많은 환자들이 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방사형으로 어딘가를 향해 다 서 있습니다. 저 환자에게 가려서 안 보이는 위치에 누가 있냐 하면 우리 간호사분들이 몇 분 거기서 계세요. 저걸 예약하려고 저렇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저 진료 부서는 하루에 4명에서 6명 교수님들의 진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곳인데 항상 가면 저렇게 정신이 없고 많은 사람이 서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저희가 프로세스 분석을 해보았더니 저 과에서 저 간호사실에 들러야 되는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번 발생합니다. 저 왔어요를 빼주고 싶었는데 키오스크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들이 이 과에서 키오스크 사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 아까 그 웅성웅성 방사형으로 서 있는 줄에는 저 왔어요도 있고요. 진료를 보고 나와서 설명을 들으시는 분도 있고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제 차례는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려고 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이게 아주 안 좋은,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심지어는 이 과는 참 유난히도 예약 환자의 절반이 굉장히 일찍 오십니다.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 내에서 일어나는 것은 의사 진료밖에 없는데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평균 45분이 걸립니다. 굉장히 오래 체류하시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과의 이 외래 간호팀하고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의자가 확실히 부족하다. 평균 진료량과 45분이라는 그 대기 시간을 생각하면 적어도 의자가 어느 시간대나 거의 5개는 늘 부족하겠다. 이런 이제 논의를 드릴 수가 있었고요. 간호사 스테이션을 좀 업무를 좀 분리를 하고 약간 분산하자. 왔을 때 만나는 거하고 진료 보고 나왔을 때 만나는 데하고라도 좀 분산시키면 공간적으로 좀 잘 활용할 수 있겠다. 또 시간대별로 외래 예약한 걸 봤더니 유난히 2, 3시 경에 환자가 굉장히 밀집됩니다. 이렇다고 하면 님들의 지금 예약 패턴은 2, 3시에 환자가 너무 몰려 소화가 안 되니 그때보다는 한 4시나 4시 반 이 시간대를 조금 더 많이 보고 이 시간대에 환자 수를 좀 줄이는 게 좋겠다. 이런 충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게 과마다 전부 다 상황이 다르거든요. 각각의 진료과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을 하고 각각에 맞는 솔루션을 찾기 위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체열입니다. 체열은 피검사죠. 병원 하면 떠오르는 체열.
저희 병원의 원래 체류 프로세스는 이랬습니다. 저 이렇게 단순 번호표를 뽑습니다. 한참을 앉아있으면 띵동 하면서 부릅니다. 17번. 제가 자리에 앉으면 병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검사 검체하고 바뀌면 굉장히 큰일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2단계로 환자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픈 퀘스천 해야 되고 생년월일은요? 여쭤봐야 됩니다. 문제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해서 발생합니다. 저 이미연인데요. 제가 이미연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연인데요. 그럼 이미현이요? 이미영이요? 이걸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다 확인을 했더니 님은 오늘 처방난 혈액검사가 없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혈액검사가 없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대기를 다시 돌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 저 체열을 위해서 앉아있는 시간, 정확한 환자 확인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시간, 실패해서 되돌아가는 환자, 시간값이고 이벤트 값이고 하나도 없었습니다. 딱 하나 있는 값은 성공적으로 체열에 들어간 환자가 몇 시에 체열을 시작했는가에 대한 값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키오스크, 체열용 키오스크를 세웠습니다. 키오스크에서 반드시 당신은 누구십니까를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체크했을 때 제가 지금 오늘 해야 하는 피검사가 있는지 수납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돌려보낼 분들에게는 시그널을 드립니다. 여기 패스하면 대기를 하고 제 차례에 띵동하고 17번을 호출했을 때 저희 직원의 컴퓨터에는 지금 17번 호출한 사람은 이미연이고 생년월일이 언제다라는 것이 화면에 떠 있기 때문에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를 들었을 때 이미현, 이미영 헷갈리지 않고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체열실에 저도 이후에 체열을 하러 가봤는데요. 이 대기하는 게 확실히 줄었습니다. 제가 진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자랑할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저희가 이 애프터로 가면서 프로세스를 바꾸면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즉 키오스크 이용 시작과 키오스크 이용 끝 시간, 호출 시간, 그리고 체열을 시작한 시간에 대한 데이터를 드디어 모아서 분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와, 제가 이 값 보고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병원 체열하는 환자분들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가 체열을 다 마치고 나오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병원인 것 같거든요. 특히 호출하고 체열을 시작할 때까지의 그 사이 간격이 불과 10몇 초밖에 되지 않는데 중앙값이 0입니다. 즉 전에 같았으면 호출을 해서 앉았는데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작업이 거의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데이터를 보고 자랑스러웠는데 어느 화요일 아침 체열실 앞을 지나가는데 사진이 이렇습니다. 좀 살림 나아진 것 같이 보이십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이거 뭐죠? 저희 이 바글거리는 이 체열실. 다시 정밀 분석이 필요할 때죠. 저희가 체열실의 대기 시간을 플롯을 해보니까 7분 정도 대기는 제 생각엔 오케이. 10분 내에 체열 마칠 수 있습니다. 전체 환자의 한 86% 정도는 대기 시간이 7분 이내입니다. 저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대기 시간이 7분에서 무려 30분에 달하는 저 14%의 페인 포인트는 도대체 어디서 발생했냐는 거죠. 저희는 시간대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 7시에서 9시 때에 환자들이 체열실에 와서 번호표를 뽑은 환자들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네요. 이건 말이 되는 시간대입니다. 아까 제가 외래가 그렇게 9시에서 11시에 밀려있더군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병원에서 보통 한두 시간 전에 오셔서 체열하세요 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니 7시에서 9시 때 저렇게 환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간대별로 환자의 수를 지금 막대 그래프로 주황색 보시는 부분인데 보시면 막 7시, 8시, 9시에는 환자분들이 끊임없이 번호표를 뽑고 계십니다. 저희가 그걸 모르겠으니까 현장에서 당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우측 그 표가 저희 근무표입니다. 병원 외래는 보통 8시 반부터 근무를 시작하지만 체열실은 더 빨리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체열실 근무자들이 6시 반에 2명, 7시 반에 2명 조기 출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충분하겠냐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작업자의 수고, 주황색이 환자의 수인데 비율을 보시면 저희가 7시에서 9시 때에는 작업자가 일찍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환자 수를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보입니다. 여기서 시뮬레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저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 맘대로 갑자기 1시간 일찍 출근을 하시라고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퍼즐 데이터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뮬레이션의 기능을 저희 쪽에 적용해 주신 두 가지 시나리오 보고 계십니다. 첫 번째 표는 기존 근무표인데 두 번째 보시는 표에서는 첫 번째 시나리오, 8시 반에 출근하는 3명의 작업자 중에 2명 정도만 7시 반으로 1시간 당기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하나 있고, 세 번째 표는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오후에는 채월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근무자 1명을 오후에는 빼서 다른 업무를 하게 하면 어떨까? 실제로 첫 번째 시뮬레이션 2명 정도 더 조기 출근하는 사례를 봤더니 적어도 월, 화, 금요일에는 환자의 대기 시간이 확연히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별 대기 시간을 보니 7시 때에 환자의 근무자 수 대비 환자 수 업무량이 확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신 1시간 일찍 퇴근하니까 오후에 늦은 5시 때에는 업무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평균적인 업무량을 하회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겠다는 거죠. 가능하다면 저희는 스케줄을 좀 변경을 해서 좀 더 이른 시간에 조기 출근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겠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 명의 근무자를 오후 근무에서 제외하는 안을 살펴보았을 때는 환자의 대기 시간이 약간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간대별 환자의 대기 시간을 보게 되면 오후 시간대에 업무량이 늘어봤자 역시 평균을 하회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업무에 지장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인력 배치를 할 수 있을까? 이 채열실 말고 이런 걸 요구하는 부서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 확장해서 적용해 볼 예정입니다. 저 의사인데요. 하다 주차 프로세스 말씀을 드리게 되는 사태가 주차장이 진짜 너무 힘듭니다. 환자분이 막 저한테 진료를 보러 오셔서 화를 내세요. 내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병원 앞에 주차장에서 차를 30분 돌리다가 오느라 늦었어 라고 저한테 화를 내십니다. 근데 병원 주차장은 또 역시 시간대별로 굉장히 극과 극을 달립니다. 환자분들이 진료를 보러 많이 들어오시는 오전 8, 9시, 오후 1, 2시에는 입차가 그렇게 밀리고요. 오후 2시경하고 오전 10시경에는 빠지는 차들 때문에 출차 라인이 또 그렇게 깁니다. 전체 차량의 이제 타임테이블을 봤더니 외래 패턴하고 그냥 비슷하게 갑니다. 월 화요일에 많고요. 외래 진료 많은 시간대에 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 목적으로 병원에 차를 대시는 분들의 이제 출차를 살펴보니까 77%가 2시간 이내에 차량이 나갑니다. 정말 외래 진료 보러 차 가지고 왔다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2시간 내에 77%입니다. 자, 아까 제가 외래에서 저 왔어요 하는 데서 한 10분은 줄지 않았을까요? 말씀드렸고 체열실에서 적어도 5분은 줄였을 것 같습니다. 15분 줄여서 뭐 했을 거냐? 주차장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부서에 조금씩 대기하는 시간을 줄이면 주차장이 분명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여기서 했는데요. 살펴보다 보니 병원인데 진료 외 목적으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병원에 물건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면회객도 있을 거고 그런데 굉장히 의아한 값들을 보게 됩니다. 12시간에서 심지어 이틀하고 6시간을 세워놓은 차가 발견되는 겁니다. 병원 주차비가 절대 싸지 않거든요. 실제로 저 이틀하고 6시간 세워놓으신 분은 주차비를 15만 원가량 내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 차 한 대만 빠져줬으면 그 턴오버가 엄청 빠른 저희의 환자, 외래 환자 꽤 많은 숫자가 한 20명 정도가 저 자리를 썼을 건데 누가 저기다 세워놓으셨을까요? 찾아봤더니 장례식장 상주께서 차량을 세우시는 겁니다. 상을 당해서 너무 황망한 와중에 차를 가지고 와서 병원에 세워놓으시고 3일장 치르고 나갈 때쯤 봤더니 주차료가 15만 원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잘못했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는 특히 상주분들께는 병원 내부 주차장 말고 바로 건너편에 있는 더 저렴한 협력 주차장을 안내해드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제가 사실 충격받은 것은 출차 라인 왜 이렇게 밀리지? 하고 프로세스를 보다 보니 이게 뭔가? 하고 발견한 것이 주차 정산 키오스크 사용률이 10에서 11%밖에 되질 않습니다. 요새 100% 무인으로 사전 정산 100%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어떻게 11%밖에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저런 상황을 발견하면 이제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넌 그것도 모르고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자신에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제가 환자 치료하고 있는 의사거든요.
저걸 다 살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주차 키오스크 사용률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으면 바로 데이터를 뽑았을 겁니다. 근데 저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어서 저기가 문제 있을 거라는 인사이트는 저희가 프로세스 마이닝을 뽑다가 알게 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 살펴봤더니 주차 정상 키오스크가 병원 1층 굉장히 깊숙한 곳에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저걸 깜빡하고 병원 정문을 나가면 저걸 다시 정산하려고 들어오려면 바로 얼마 전까지도 병원에서는 열 체크를 하고 QR코드를 찍고 그 굉장히 긴 구불구불한 동선을 통과해야만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자분들이 그냥 출차해서 하지 뭐 하다가 아까 보신 것 같은 출차 라인에 교통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세스 마이닝에서 도출된 이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인 인사이트를 키오스크 위치를 바꿔야겠다라는 것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전부 이제 서비스에 대한 얘기를 주로 드렸습니다. 대기를 줄이고 쾌적하고. 그런데 병원이라는 곳은 이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곳입니다. 특히나 응급실이라는 급박한 곳에서는 진료의 질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응급실 프로세스 분석했던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응급센터에서는 환자분이 들어오셔서 나갈 때까지의 시간, 저희가 재실 시간이라고 부르는 시간을 어떻게든 줄여야 됩니다. 저걸 줄여야 된다. 중증 환자 입장에선 빨리 치료해 드리는 거고요. 경증 환자 입장에선 이분이 빨리 집에 가셔서 그 침대가 비어야 응급 환자가 들어올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저 시간값을 아주 엄격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권역응급센터의 등급을 매년 평가해서 A, B, C 등급을 매기고요. 그거에 따라 수가, 받는 돈이 달라지는데 거기에 재실 시간 몇 분이니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응급센터 의료진들이 저 재실 시간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까?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요. 분석하고 이게 이래서 그런가 보다. 이걸 바꿔보자. 이런 회의들을 계속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는 저 데이터 분석하는 데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아까 보셨던 그 엄청난 노동력과 수기가 들어간다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석을 한 다음에 좋다 그럼 우린 이걸 바꿔보자 라고 하면 저희 이걸 바꾸고 석 달 있다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 달 있다 다시 분석한 적이 제 기억이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또 문제가 되면 거기 참 재실 시간이 문제였지 어떡하지? 다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간 12만 명 환자의 응급실 데이터를 프로세스 마이닝으로 분석했습니다. 응급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시간을 통제하려다 보니 각 단계별로 시간 데이터가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별 시간을 다 재게 돼 있거든요. 중증 환자를 전문의가 몇 시에 와서 봤니?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갖고 있었는데 저 프리퀀시 베이스드 맵 보고 저 사실 처음에 보고 좀 약간 울 뻔했거든요. 우리 응급실에는 대략 어떤 종류의 환자 케이스가 있을까요? 그럼 100개쯤 있을걸요? 한 200개는 되지 않을까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걸 저렇게 어느 정도 이제 프로세스라는 걸 볼 수 있다. 각 단계가 몇 분이 걸리고 어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더라라는 거를 보고 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기는 왜 그런데 라는 거를 들어가서 파볼 수 있다라는 것은 제가 지난 몇 년간 해왔던 노력에서 처음 해본 경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값졌습니다. 저희가 일부 질환별로도 좀 보았습니다. 정말 빠른 진료가 크리티컬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뇌졸중, 뇌경색, 골든타임이 존재하는 질환입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빨리 조치하면 환자가 건강하게 회복할 수도 있고 너무 늦어버리면 환자가 몸이 마비가 되는 등의 후유증을 심하게 앓게 됩니다. 저희 병원은 그래서 브레인 세이버라는 특별한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저런 뇌졸중, 뇌경색 환자를 정말 빠르게 치료하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도입해서 신경과학 그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의 좋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병원인데 리얼 프로세스를 보니까 제가 알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이 환자는 뭐지? 라는 것들이 보이고요. 또 곳곳에 저희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시간 소요, 즉 환자를 이제 피 검사를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바꿀 수 없는 시간인 건데 그게 아니고 정말 엉뚱한 시간들, 전화를 한 다음에 의사가 그걸 받고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 뭐 이런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증 환자입니다. 빨리 빠져주셔야 다른 응급 환자가 이 자원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저희가 다빈도 상병을 좀 분석해 봤더니 지금 보시는 건 위장관 연및 결장염이라고 써 있는데 그냥 배탈입니다. 배가 아프고 토하고 오시면 수액을 맞고 약을 쓰고 좀 좋아지면 집에 가시는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막 복잡하게 다른 과로 연결하는 게 별로 없고 응급의학과 내에서 빠르게 조치를 하고 귀가하는 케이스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별로 그 평균 시간을 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교수님들은 평균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딱 한 분의 교수님이 평균 3시간 반이 걸리시는 겁니다. 조금 이상하죠. 프로세스를 봤더니 좀 다르세요. 이제 응급실에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이걸 보면 만약에 이 환자분들을 이제 3시간 반이 아니라 2시간 반 걸리는 표준 프로세스로 우리가 통일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다면 제시 시간을 줄이고 응급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는 인사이트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로세스 마이닝 분석 결과를 응급실 의료진과 굉장히 사실 여기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많은 데이터가 있었고 공유를 했고요. 응급실의 이제 센터장님, 교수님과 간호팀장님이 응급실에 있는 이제 그 지표 담당자를 교육을 해달라. 우리가 직접 보면서 바꿔야 되는 지표들 어떻게 바꿀지 계속 분석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을 정도입니다. 오른쪽에 사람이 많아 보이는 저 사진은 저희 원장님 주관하시는 데이터 네트워크 AI, DNA 혁신위원회라는 팀 미팅입니다. 저희는 이 분석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분석해봤는데 재밌으시죠? 하고 끝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보신 주차 키오스크를 옮겨야겠네요 라고 하면 여기에 관련되는 액션 부서가 되게 많습니다. 시설팀, 전기팀, 총무팀 뭐 이런 부서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의 팀장님들이 모이시는 액션을 하는 그런 회의에서 저희가 이런 분석 결과를 계속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이라는 걸 하려면 우리 조직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원들이 이런 생각,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디스커버리 교육에 제가 이끄는 커맨드 센터뿐이 아니고 어떤 지표를 관리하거나 프로세스를 만지는 8개 부서가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제가 저희 병원 교수님들께 교수님 이런 툴이 있는데 이걸 이용하시면 본인의 어떤 진료 프로세스를 바꾸는 데 사용하실 수도 있고 또 논문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툴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사진은 제가 이끌고 있는 저희 커맨드 센터 내부 사진인데요. 커맨드 센터 내부에 이제 프로디스커버리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데이터 분석가 한 분을 지정을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손은 도메인 놀리지의 손입니다. 저희 도메인 놀리지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은 그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간호파트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인사이트를 줬을 때 바로바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런 분석에 대한 거를 의뢰하거나 배우고 싶다라고 할 때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게 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제 꿈은 이제 모든 병원 내 분석과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엑셀 다루는 것만큼이나 프로세스 마이닝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중간 단계에는 그분들이 이걸 직접 하진 않더라도 저걸 쓰면 이런 게 가능하던데 라는 아이디어를 갖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갖고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분석을 시작하고 그러면서 교육을 해서 자체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사실 병원이라는 데는 어떤 최적화된 프로세스 하나를 뽑아놓으면 계속 쓸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당장 그 코로나 완화 정책이 한 번 나올 때마다 저희는 막 뒤집어집니다. 막 여기를 갖다가 비워서 코로나 중증 환자를 봤다가 이제 그것도 없애야 되고 인력을 바꿔야 되고 진료과 바꿔야 되고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아주 정교하고 정밀한 컨설팅을 이제 비정기적으로 받겠다 내지는 프로젝트성으로 뭘 하나 하겠다 해서는 저희의 그 일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저희의 현황 그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왜 병원이 프로세스 마이닝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저의 스스로의 질문에 대해서 저는 혁신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을 하고자 한다면 데이터 기반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고 그 데이터를 현장에 바꿀 수 있는 형태의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에 프로세스 마이닝이 최적화된 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